GV70 페이스리프트 아쉽게도 시승차가 3.5 터보 파워트레인에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7,960만원짜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량이 나오면 그때 2.5 터보는 다시 한번 시승기를 찍는 걸로 하고, 이번 영상은 3.5 터보 그리고 어떤 점들이 변경됐는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리프트가 진행되기 전 기존에 실제로 타셨던 분들이 나는 이게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컵홀더 사용성이 너무 좀 힘들다. 원래 이렇게 단차가 좀 있었거든요. 이 지금 보시면 센터 콘솔 자체가 평평해졌습니다. 그리고 후석 컵홀더도 이제 플랩 구조로 적용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짐을 많이 실었을 때 후방 시야가 좀 안 좋다. 그런 거는 이제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적용된 요 디지털 센터 미러, 요걸로 후방 시야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화질은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후방 방향지등이 너무 낮다.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위로 충분히 올라갔습니다. 잘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는 제 친구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 트렁크 쪽에서 부밍이 좀 난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간과하지 않고 이제 다이나믹 댐퍼를 추가로 구성을 해서 임팩트 부밍음을 좀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기존 고객분들의 이제 VOC를 반영해서 변경된 사항들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이제 얼마나 조용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차 중이고 공조를 끄고 40dB 정도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딱 서 있을 때도 엔진음이 거의 안 들어와요. 엔진의 격벽 구조를 또 적용을 했기 때문에 엔진음 유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요. 실제로 들어봐도 거의 못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서 있을 때 진동, 아이들링 스탑을 끄고 엔진이 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지는 5%? 5%? 한 3%? 거의 진동이라고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따가 주행 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는 이 댐퍼 사이즈도 늘렸고요. 그리고 무게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220g이었는데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360g으로 늘어나서 진동이 많이 감소했다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진동뿐만 아니라 되게 조용해요. 왜냐면 다 이중접합 차음률이죠. 4T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밀리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음률이 1.6T, 차음 필름 0.8T, 거기다 차음유리 다시 1.6T, 그러니까 총 4mm의 이중접합 차음유리가 다 둘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조용합니다.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만 바깥엔 농기계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안 들려요. 주행 중에 이거는 더 티가 날 텐데 이 3중 도어 실링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어의 전방, 측방, 위, 아래 그쪽에서 유입되는 소음들을 더 한번 차단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상당히 수준급의 NVH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운행하면서 어떤 느낌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 터보기 때문에 380마력의 54토크입니다. 13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고요. 컴포트 모드에서 그냥 이제 시험 삼아 일상적인 이런 도로에서 한번 해볼게요. 남자 3명 타 있고 카메라 이제 덕지덕지 달려 있습니다. 이 정도 100km까지의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풀악셀을 밟았을 때.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거든요. 엔진의 RPM도 조금 더 높게 쓰고 핸들도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런치 컨트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만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꺼지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산이거든요. 제네시스의 재산. 하지 않을게요. 살짝 밟아보면 여기 이 정도의 가속 성능이다. 다운시프트 할 때 이런 사운드 튜닝도 따로 했다고 해요.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신 분들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또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펀 드라이빙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물론 튜닝 자체가 이 ASD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내주는 사운드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랑 지금 나왔을 때랑 음색이 또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뒤통수를 흉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음색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감속 마력이죠. 15마력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운시프트 할 때 RPM 쳐주는 거, 이런 것들이 보통은 고성능 디비전 같은 걸 타보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운드 튜닝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제는 좀 키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승차감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1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붙어 있는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순정 내비게이션이랑 전방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노면의 높이를 인지하는 겁니다. 맨홀 뚜껑이 깊게 파여 있다고 인지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높이를 인지하는 거죠. 높이를 인지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서 과속방지턱을 지나간다. 그리고 그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높이를 인지를 해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하게 되는 거죠. 자, 앞에 방지턱인데 방지턱을 넘기 전에 인지해서 감쇄력 조절하고 딱 타고 넘을 때의 상하 운동을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고 노면에 다시 내려왔을 때 보통은 이제 충격이 올라오잖아요. 그것도 조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여진감, 이게 요즘 차들은 너무 좋아져가지고 잘 안 느껴지는데 아까 전에 2010년식 아반떼 이제 타봤을 때 그 여진이라는 게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타고 완전히 다 내려왔는데도 계속 움직이는 게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처음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인식률 굉장히 좋아졌고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뭐 뾰족한 방지턱이라든지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 있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방지턱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타고 넘기 때문에 방지턱의 나라에서는 타고 다니시기에 굉장히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방지턱을 넘을 때만 효과가 있냐?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렇게 운행을 할 때 차량의 뭐 다이브라 그러죠. 이제 앞뒤로 흔들리는 것들, 그리고 노즈 업다운 이런 것들도 다 제어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이제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건데 다양한 상황에서 서스펜션의 감쇄력을 조절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하다. 이 차량은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안 들어간 차량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서스펜션 튜닝을 다시 했다고 해요. 전면 수정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륜의 뭐 G부싱부터 시작해가지고 후방 그 스트럿바에 하이드로 부싱이라 그러죠. 기존에는 러버 부싱, 고무 부싱이었어요. 근데 하이드로 부싱이 적용됨으로써 그 하이드로 부싱 안에 있는 유체가 충격을 흡수해서 조금 더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승차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편안함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세팅을 새롭게 다시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이제 차량의 바운스 센터를 15% 뒤로 밀었다고 해요. 근데 이 바운스 센터라는 게 뭐냐면 서스펜션을 조율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평가가 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차량의 무게와 이 바운스 센터가 맞으면 차량의 조향 성능도 올라가고요. 승차감도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5% 바운스 센터를 뒤로 밀었기 때문에 기존 모델,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보다 승차감 측면에서 더 좋다라고 느껴지게끔 세팅을 한 거죠. 이거는 프리뷰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랑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느 노면에 있어서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2.5 터보는 승차감 위주의 세팅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했다고 하고요. 3.5 터보는 약간 스포티한 성향. 그러니까 서스펜션 세팅을 할 때 담당자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차는 어떤 분들이 구매를 할까라는 데서 세팅의 출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 터보는 패밀리카로 사시는 분들 혹은 혼자 그냥 편하게 타실 분들, 그리고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특정한 상황이 온다면 그래도 조금 달리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싶으실 것 같다 라는 그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 이렇게 세팅이 돼서 나온 거죠. 아까 서 있을 때 NVH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주행했을 때 NVH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어에 3중 실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어 전체를 다 막아줘서 도어 쪽에서 들어오는 소음 상당히 줄었고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고, 그리고 이중 접합 차음유리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T 4mm의 두께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전면, 측면, 후면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상당히 잘 막아줍니다. 2열도 잘 막아줘? 네, 지금 조용해?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요? 또 하나가 21인치 휠 같은 경우는 이제 휠 안에 공명기를 달아놨어요. 보통은 타이어 공명음이 운전자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소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명기를 달아 놓음으로써 휠 사이즈가 커졌으니까 소음도 더 커질 수 있잖아요. 타이어의 공명음을 좀 더 줄여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거는 옵션인데 뱅앤올룸슨 패키지 안에 ANCR이라고 이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들어갑니다. 이 스피드 센서랑 8개의 차 안에 마이크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500Hz 이하의 소리, 보통은 이 500Hz 이하의 소리가 바닥에서 나는 소리 있잖아요. 네. 타이어 굴러가는 소리, 노면이 안 좋음으로써 나는 소리, 그리고 바퀴와 차체 사이에서 나는 그 공기 소리, 이런 것들이 다 500Hz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풍절음이 500Hz 이상의 소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반대 역상의 소리를 스피커로 쏴서 없애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해봤을 때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진짜 적어요. 이런 거 밟아보면 알거든요. 보통은 팡팡 소리가 나야 되는데 맞아. 그냥
턱턱 유소리 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느낌.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정숙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뱅앤올uf슨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바닥에 플로우를 이중 구조로 해서 흡차음재를 또 많이 채워 넣었고요. 뒤에 이제 후면 차폐성도 상당히 많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면 휠하우스도 다 흡음재 다 돌렸고요. 전반적으로 차량의 정숙성을 좀 많이 끌어올린 느낌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막 롤스로이스 막 이런 급은 아니에요. 자, 다음으로는 시트죠. 시트가 또 승차감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SDS2가 들어가 있어서 가죽은 이제 최고급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 딱딱 탄탄딱딱 완전히 막 물렁하진 않아요. 이게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맞아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막 그 에르고 모션 시트 때문에 그런가. 뭔가 움직여야 되니까 너무 이게 말랑한 막 이렇게 그렇죠. 두더지 잡기처럼 튀어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막 엄청 불편하다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엄청 장시간 운전하는 건 아닌데 한두 시간 정도 운전을 해봤을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뭐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크기, 길이 같은 거는 18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체형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다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2급 정도면 운전석만 18방향 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조수석도 똑같이 18방향입니다. 너무 좋아요. 메모리 시스템까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에르고 모션 시트도 들어가 있어요. 야, 이거는 진짜 좀 노리고 만들었다. 시트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패밀리카로 사용하시기에는 좋은 시트입니다. 2열은 어떠신가요? 2열도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편안하고, 일단 시트의 이런 착좌감이라던가 이런 것도 아까 1열 잠깐 탔었는데 1열이랑 2열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좌판의 길이도 좀 넉넉하고. 네, 좌판의 길이도 딱 넉넉합니다. 보통 독일 동급 차량 같은 경우 짧은 경우가 좀 있어요. 좌판 길이가. 그런 것들까지 아마도 고려해서 설계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건 컵홀더 얘기인데, 2열 시트가 이제 리클라이닝이 되잖아요. 수동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6대4 폴딩이잖아요. 6 부분을 아예 세워놓으면 이렇게 컵홀더가 죽어요. 거기에 음료를 잘못 놓으면 앞으로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각도거든요. 적어도 제네시스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이 각도 조절, 그 카니발 이거 각도 그렇죠. 조절하듯이 드르륵. 그렇게 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열의 6 부분을 아예 뒤로 이렇게 제껴놔야 온전한 컵홀더의 각도를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승차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8탄 자동 변속기죠. 이 변속기의 소음도 많이 줄었다고 해요. 안에 뭐 유성 기어가 뭐 늘어나고 4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하여튼 막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이쪽에서 나는 소음을 상쇄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속기에서 나는 소음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잡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좀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이제는 납니다. 지금 컴포트나 에코 이 두 개에서는 상당히 좀 정숙한 변속을 보여주고요.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 공격적인 변속,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이 밟자마자 다운시프트입니다. 세팅이 잘 돼 있어요. ZF보다 좋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타보는 차량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탔던 차량들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변속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스포츠를 넣고 코너를 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V70 페이스리프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니언 기어랑 렉바가 이렇게 움직여서 바퀴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지금처럼 코너를 이렇게 돌아나가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스티어링 휠의 응답성이랑 안전성을 높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코너를 감속하고 돌려봐도 이 정도면은 진짜 잘 잡은 겁니다. 이 코너링 자체가 재미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딱딱한 바퀴로 이렇게 쫙 돌아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예전에 우리 자전거 타다 보면 바퀴 바람 살짝 빠져가지고 쫙 돌면 이제 살짝씩 밀릴랑 말랑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의 스릴이에요. 이 느낌 외에는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차체의 거동은 잘 잡혀 있고요. 약간 언더스티어의 성향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건 보통의 차량들이 대부분 언더스티어 성향을 가지고는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근데
사륜에다가 스포츠 모드에다가 뭐 이런 것까지 다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코너링이 가능하다. 감속하고 돌아 나가고 다시금 자세를 잡았을 때 그 과정이 정말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올라오는 길로 올라왔으니까 우선 컴포트 모드로 추월 가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기판상 80 그냥 쭉 밟아 볼게요. 어우, 지금 70입니다. 여기까지면 끝나 있겠죠. 추월이. 스포츠 플러스는 핸들이 와 이게 엄청 무거워져요. 지금도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RPM 지금 3600 쓰고 있어요. 바로 다운시프트해서 5000 넘길 때까지 엔진을 돌려주게 되는 거죠. 속도 한 팍팍 줄여볼게요. 다운시프트 소리. 괜찮아요. 반응 속도 좋고 미션 좋고 똑똑합니다. 속도를 확 죽였을 때 이렇게 5000rpm 팍 쳐주잖아요. 이 상태에서 밟으면 엔진이 고회전으로 도는 때 딱 이렇게 나가니까 고RPM을 쓰면서 엔진을 짜내면서 나간다는 느낌을 운전자가 받기 때문에 이런 반응성은 상당히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수동으로 다운시프트를 해봐도 변속하는 속도 바로바로 됩니다. 그리고 뭐 경쟁 모델 보시겠죠. X3나 GLC 보실 텐데 개인적으로는 BMW 좋아해서 혼자 탄다면 BMW랑 고민을 하겠지만 차에 그렇게 관심 없고 차 바꿀 때 돼가지고 큰 차는 싫고 GV70 나왔다는데 한번 뭐 볼까? 라고 한다면 좋은 선택이에요. 저는 이거 사라 하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승차감 좋고 편의 장비 잔뜩 하니 다 들어있고 이런 거 어떠시냐. 뭐 2.5 터보라고 하더라도 304마력인데 다만 연비는 좀 포기하셔야 된다. 이제 서울에서 얌전하게 천안까지 내려오면 10.4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쏘고 밟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6.1 나오는데 300마력이 넘어가면 원래 연비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내연기관이라면 그냥 주유소 사장님하고 조금 친분을 쌓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연비는 밟으면 밟는 대로 진짜 갖다 끌어다 쓰거든요. 현재는 2.5 터보랑 3.5 터보밖에 없기 때문에 연비는 2.5 터보도 좀 망이거든요. 유일한 단점이죠. 유일한 단점이에요. 근데 이거 단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기적인 거지. 맞아. 출력이 이렇게 좋은데. 출력도 좋아야 되고 연비도 좋아야 된다. 보통 그런 차량들이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뭐 그런 차량들이 있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구매하는 거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충전한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막 멀리 가진 못하고 충전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그리고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문제가 발생하면 유지관리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연비는 하여튼 생각하지 마세요. 단점이 아닙니다. 큰 길로 나가기 전에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디어 행사 때 이 27인치짜리 모니터가 이렇게 사선으로 세워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는 뭔 말이라도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한 건데, 운전할 때는 그렇게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제가 뭐 무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보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직각인데 나머지는 다 타원형이라서 좀 안 어울린다, 조화로움이 깨진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신형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아까 전에는 달리는 걸 보여드렸고 브레이크를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특이한 게 브레이크 모드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포트랑 스포츠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제동거리는 21인치 휠 4P 모노블럭 캘리퍼를 기준으로 34.5m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 성능, 이 가속 성능을 받쳐줄 만한 제동 성능이 더 중요하거든요. 현대자동차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더욱 세팅에 신경을 썼을 거고, 브레이크 모드, 컴포트 모드에서는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만큼 부드럽게 담력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팍 튀는 게 없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스포츠로 바꾸시면 브레이크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확 들어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같은 지붕 안에서 현대랑 기아가 있잖아요. 보통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현대자동차는 좀 부드럽고 기아는 처음에 팍 들어오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브레이크를 똑같이 밟아봤을 때. 근데 컴포트는 현대자동차, 스포츠는 기아자동차. 뭐 이런 느낌이에요. 담력이 들어오는 시점이 시점의 조금 더... 차이가. 그래서 컴포트는 이렇게 선형적이고 스포츠는 훅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선형적으로.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서 확 밟으면 이제 노즈 다운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도 전자 제어 서스펜션이 해줘요. 노즈 다운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차체의 거동도 안정적인데 앞으로 꼬꾸라지질 않으니까 일단 너무 안정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유지 관리만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불편함 없는 브레이크를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좀 편의 장치를 또 칭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편의 장치가 너무 또 제네시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2열까지 통풍 시트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에 이제 유튜브, 디즈니 플러스, 넷플릭스 이런 것들, 그리고 아기상어, 한국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브랜드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죠. 다만 주행 중에는 영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보시려면 따로 이제 기기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기기 중에서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보시려면 우측 상단 카드 클릭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라고 해서 예전에도 있었죠. 차 키를 통해서 차를 앞뒤로 빼고 넣는 것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다만 그 주차 보조라고 해서 주차 해주는 게 있거든요. 직각 주차라든지 출차도 도와주고요, 평행 주차도 해줍니다. 그리고 사선 주차도 해줘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차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너무 편하죠.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직각 주차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약간 내리기 편하게 이쪽을 더 벌려주긴 해요. 그러면 저쪽이 너무 바짝 붙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느 차종이나 요새는 정말 큼직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디어 정보라든지 속도, 단속 정보 이런 것들도 순정 랩이랑 연동을 해서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편하게 느껴졌고요. 이게 MLA 헤드램프로 바뀌면서 조금 더 똑똑해졌습니다. 작동 조건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뭐 20km 이상에서 혹은 40km 이상에서 60km 이상에서만 작동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20km 이상에서 작동하게끔 설정을 했었는데, 조금 조도가 낮은 곳, 어두운 곳을 주행을 할 때 앞에 이제 부채 쫙 펴듯이 쫙 펴집니다. 너무 멋있던데. 그리고 앞에 차량이 온다. 그럼 그 부분만 움직이는 대로 탁탁탁탁 꺼줘요. 그리고 이 차가 지나가면 다시 이렇게 쫙 펴지고, 그런 걸 경험해 봤을 때 이제는 수준급으로 올라왔구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 팁을 드리자면 두 개의 즐겨찾기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는 순정 내비 맵, 이거는 애플 카플레이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당해서 번갈아 가면서 쓰면은 되게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 T맵을 실행시키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연동이 안 돼요.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벤츠, BMW 다 똑같고요. 순정으로 T맵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연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4륜이기 때문에 오토 터레인 모드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에는 이 오토 터레인 모드가 아니라 터레인 모드를 직접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근데 오토 터레인 모드라고 이제 생겼습니다.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이 터레인 모드를 자동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이게 노면 인식률이 99%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머드 모드에서 이렇게 내리막길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머드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도로는 아스팔트인데 이 기울기는 그대로잖아요. 혹시 모르기 때문에 유지를 합니다, 머드 모드를.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울기가 5도가 넘어가면 이제 바뀌는 거죠. GV70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아스팔트나 미끄러운 길, 눈길, 그리고 고운 모래길, 진흙길 이렇게만 있지만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코블스톤이라고 우리 도로에 막 연석처럼 막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강남대로에서 양재 이렇게 빠져나갈 때 드르륵 하는 그 길, 그거처럼 돼 있을 때도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노면을 좀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HDA2를 작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설정 속도를 조절하고요. 이 상태에서 방향지 시스템을 작동을 하면 조건이 맞는다면 차선을 변경을 해주고, 차선 변경 속도는 기타 GV80하고 G80하고 같이 예전보다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귀찮을 때 한 번씩 써보시면 편해요. 그리고 점선에서만 차선 변경을 합니다. 실선에서는 안 하고요. 속도 조절도 자유롭게 10단위 혹은 1km/h 단위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이 버튼을 통해서 4, 3, 2, 1단계로 조절을 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2, 3단계 정도로 운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HDA를 작동을 시킬 때 HBC라는 기능이 또 들어가요. 하이웨이 바디모션 컨트롤이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저 포터가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러면 그 상황을 인지하고 이 인장 감쇄력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뒤뚱뒤뚱하지 않도록
갑자기 이제 어버버 타면은 뒤뚱뒤뚱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 이제 제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안정감 있게 주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HBC가 자동으로 이제 HDA가 실행되는 동안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뭐 UVC 살균 하는 것도 원래는 지구공에 처음 들어갔었는데, 그리고 보통 2급에서 썬루프를 이렇게 열면 햇빛이 엄청 세게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썬팅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순정으로만 사용하셔도 다 차단이 돼요. 이제 그 2열 공조를 따로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온도 조절은 독립이 맞습니다. 근데 풍량은 1열과 연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열을 이렇게 오토 1단계로 20.5도로 맞춰놨는데 2열에서 풍량을 쫙 올린다. 그럼 오토 꺼지면서 풍량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주행하면서 편했던 게 이렇게 리어에 이런 통풍 시트를 켜줄 수 있는 거. 1열에서 2열의 공조나 통풍 시트, 열선 시트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모드 큐레이터라고 이제 순정 방향제가 들어가는 거. 이쪽에서 향은 2가지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향의 세기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끌 수도 있고요, 당연히. 고급 모델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계속 밑에 모델로 내려오기 때문에 좋은 만족감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여. 여기까지 GV70 페이스리프트, 아쉽게도 3.5 터보의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모델이지만 어떤 느낌이고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됐는지, VOC 기존의 고객분들이 불만 사항이었던 것들부터 직접 타보면서 어떤 느낌이고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뭐 이 영상이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GV70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GV70 견적받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원하시는 대로 견적 받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개인 명의로 일시불이나 할부 구매 예정이신 분들, 결제 예정이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이제 GV70 똑똑하게 사기 이렇게 달아 놓을게요. 혜택 많이 받고 사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영상으로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해당 영상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GV70 페이스리프트도 저희 카드 내에서 또 심혈을 기울여서 매트를 다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제품 보기나 영상 고정 댓글 통해서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좀 나는 즐기고 싶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 기기를 좀 찾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HL 만도의 스마트 오토 제품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정 댓글로 달아놓을게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 영상이 좀 GV70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혹은 기다리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조금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차 구매하시는 거 축하드리고, 혹시라도 차량 구매하신다고 하면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잔뜩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